네, 썰전 라이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비대위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재호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민주당 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의원이 네. 뭐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 얘기한 건 아니고 주말에 토요일 날 얘기했죠. 네네네. 이른바 개양산 선언이다라고도 하는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또 당직은 당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리당원의 비중, 전당대회 등에서 확대하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네. 비대위원이시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 있는 것도 맞지만 예. 또 정당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투표 비율을 높이자. 예. 그 지금 이제 대의원 비율과 아마 권리당원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지금 국민의힘도 결선에 가면 50대 50 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거보다 더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당원 9, 그러니까 당심 9, 민심 10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심을 저희들은 한 60%까지 늘리고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지금 정당 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가야지 우리가 수권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런 룰이 정해질지 안 정해질지는 어쨌든 상대 후보가 있어서 이거는 선거 룰이기 때문에 뭐 누가 출마를 여러 사람이 했을 때 룰이 조정이 안 되면 쉽지 않지는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의 비중이 권리당원 80명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물론 뭐 그래서 대자가 붙긴 하지만 너무 비중이 높다. 이건 좀 고쳐야 되지 않는 그거는 취지로 고쳐야죠. 얘기했는데 그것도 좀 손을 보겠지만 지금 박재호 의원님 말씀은 전체의 10%밖에 안 되는 일반 여론, 국민의 민심을 더 반영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당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전번에 국민의힘을 볼 때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이 될 때 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당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을 살려야 된다라는 일반 국민들의 여중이 있어서 예. 이준석 대표가 됐듯이 우리 당도 이제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많은 숫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건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경선 때는 당심이 유지가 되고 본선 때는 민심이 유지가 되다 보니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대선 경선 때 느낌 보면 후보들이 경선 때는 과격해지다가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본선에 갈 때는 다시 입장을 싹 바꿔야 되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박재호 의원님 말씀은 경선이든 전당대회든 많은 게 민심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뭐 정당이라는 게 민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 너무 SNS 정보가 빨라서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도 마찬가지지만 민생을 우선으로 두고 예. 그러면서 우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듯이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 룰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일단 준비하게 했지만 예. 의결권은 비대위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결권에서 이제 최종 통과가 되면 예. 당무위원회에서 전체 의결을 당무에서 거쳐야 전체 됐지만 예. 일단 뭐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는 비대위 아닙니까? 그렇죠. 비대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까? 지금은 전준위에서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끼리 의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또 오늘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전당대회 룰 이런 것들이 뭐 만고불변의 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가야 되는데 혹시나 후보들끼리 이런 합의가 안 되면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칙을 정하는 게 경선을 앞두고 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어떤 식으로든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해서 옳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의 전당대회 룰, 그러니까 당심 90, 민심 10의 룰이 잘못됐다고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걸 못 고친다면 그대로 지금대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그런 의견을 재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그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양 후보들 누가 되더라도 룰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전준에서 준비를 하고 또 서로 의견을 듣고 합당한 룰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선 의원 모임 있었잖아요. 박재 네. 의원님은 재선 의원이시고요. 네. 거기서 이재명 의원의 당권 출마. 지난 토요일 날 얘기를 보면 당권 도전이 뭐 기정사실화된다라는 분석이 앞서 토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가졌습니까? 뭐 다양한 토론을 했죠. 다양한 토론을 했고 또 책임론부터 여러 가지 했는데 모든 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 후보나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보다는 예. 우리가 이제 전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자. 그러고 우리 당에 가장 소중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소중한 인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재명 후보는 우리 당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 예. 뭐 또 홍영표라든지 전해철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은 좀 만나서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재선 의원 중에 조금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면 이재명 이른바 친문대, 그러니까 친문대 친명의 뭐 대결로 그렇죠. 보이지만 홍영표, 전해철 뭐 이런 분들하고 예. 뭐 함께 이런 이야기는 떠나지만 어쨌든 그 정권이 대선 때 친문 뭐 친명 이런 분들은 이번에는 조금 우리 소중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조금 더 참아주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하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이런 전국에서는 조금 한 발짝 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예. 재선들의 고충 어린 충고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도 나오지 말고 그렇죠. 홍영표, 전해철, 이른바 친문, 친낙 핵심 의원들도 나오지 말라. 네, 이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박재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민주당 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새롭게 바꾸고 또 정강 정책이나 우리 민주당 다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 새롭게 좀 만드는 이런 룰 정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맡기고 이분들의 소모적인 논쟁이라면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국민들한테도 볼 때 아주 무난하다. 국민들이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당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가면서 국민들한테 손을 벌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람들에게 좀 맡기자라고 했는데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97그룹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생각과 사고가 또 우리 당이 그동안에 있어 왔던 그 중에서 이번 패배의 두 패배의 원인이 뭔지를 예.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고 자기는 이런 길로 우리 민주당을 이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런 분들이 좀 나와주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인물로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포스트 86그룹이 없다. 뒤에 분들이 이름이 높았던 분들은 있지만 이름이 높았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또 철험의 소속이어서 너무 강경파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다른 97그룹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철험의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뭐 요새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강원식, 강부영원, 뭐 이런 전재수, 또 예. 박주민, 박용진 이런 분들도 뭐 아주 그 상임위부터 또 국회의원을 6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고 계셔서 예. 그분들도 또 중요한 인물로 떠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뭐 좀 연세가 드시더라도 예. 참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인품 있는 분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안개 속이니까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서 요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차기 지도부 선거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모아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집단 지도체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재호 비대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도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게 맞다 되는 건 못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것이 과연 뭔가를 우리 재선 의원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입장 표명을 그거는 내기는 좀 애매합니다. 어. 대신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목소리 의견도 포함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집단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저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